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레입니다. 어제였던가요? HBO의 최신 다큐멘터리에서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자인 피터 토드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피터 토드는 자신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경자 회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찾아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밝히고, 우리가 사토시 지갑이라고 믿고 있는 그 지갑에서 1사토시만 보란 듯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사토시가 아니라고 해도 그는 사토시가 됩니다. 설사 그가 사토시로부터 니모닉을 훔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사토시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던 음모론이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사토시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토시 지갑의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로 하여금 그 사토시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설령 사토시 나카모토를 밝혀냈다 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사토시 지갑을 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토시가 누구인지 밝혀내려는 시도가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나서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HBO 다큐멘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누구를 지목할 것인가, 이것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렌 셰스먼이라는 사람은 2011년 31세의 나이로 벨기에에서 사망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데, 사이버펑크 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셰스먼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과 오픈소스 원칙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비트코인 철학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후보로는 할피니라든가 크레이그 라이터, 닉 자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렌 셰스먼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셰스먼은 2011년 4월 23일 나카모토의 마지막 알려진 소통 후 88일 만에 사망했으며 암호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옹호자였다고 합니다. 사이버펑크 커뮤니티는 셰스먼의 사망 후 27일 채굴된 비트코인 블록 13만 8,725 블록에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은 셰스먼을 기리는 예술작품을 특징으로 하여서 그의 유산을 블록체인 내에 확고히 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13만 8,725 블록에 올려진 이미지입니다. 또한 셰스먼과 또 다른 사토시 후보인 할피니와의 연결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게 하는데요. 할피니는 첫 비트코인 거래를 받은 사람이고, 셰스먼과 함께 수많은 암호학적 도전에 협력을 한 사람입니다. 둘 다 나카모토의 소통에 나타나는 영국 영어 사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셰스먼의 트위터 활동, 사토시의 코드 커밋 타이밍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늦은 밤에 개발 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셰스먼이 암호학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에 미친 깊은 영향을 강조하며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다큐멘터리가 나카모토의 정체를 결정적으로 밝히지 못할지라도 셰스먼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의 공헌을 간과하지 않게 할 것이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비트코인을 창시하고 호련히 사라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추적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사토시인가를 놓고 폴리마켓에서 배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토시가 아직 생존해 있고 그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체가 드러난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상당히 충격에 빠질 것인데, 사토시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라든가 정체가 드러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사토시 후보 중 한 명인 할피니도 유명을 달리 했으며 두 사람 생애는 다른 경로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사토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할피니도 유명을 달리 했고, 렌 셰스먼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니까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존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좀 더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렌 셰스먼과 할피니는 모두 비트코인의 핵심 정신과 관련된 인물들인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렌 셰스먼은 프라이버시 운동가로 활동하며 암호화폐와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고,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누구보다 강조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토시가 위키리크스 사건에서 보여준 현실적 타협의 모습과는 좀 달리 셰스먼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은 끝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할피니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금융혁신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인류의 진보와 자유를 확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낙관주의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1년 4월 이후로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2014년 3월에 마지막으로 나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긴 후에 완전히 사라졌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할피니가 2014년 8월 사망한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사토시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다른데, 렌 셰스먼은 우울증과 신경장애로 고생한 끝에 2011년 7월 3일 스스로 생을 마무리를 했고, 할피니는 2014년 8월 28일 루게릭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루게릭 병이 걸린 뒤에도 눈의 신호로 코딩을 하고 죽은 뒤 치료와 부활을 꿈꾸며 시신을 냉동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트코인 정신에 가까운 사람인가? 탈중앙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화폐 비트코인에 기반한 미래를 꿈꾼 사람은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가까운 주장을 했는가? 두 사람 모두 비트코인 정신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렌 셰스먼은 이상을 지키다 31살의 생을 마감한 프라이버시 운동가이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죠. 반면에 할피니는 암호화폐와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꿈꾸며 미래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은 비트코인의 가치와 철학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했는데, 그들의 삶은 비트코인의 정신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탈중앙 화폐이기 때문이죠. 셰스먼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를 했고,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중앙 권력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리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셰스먼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를 했고,
이제 이것은 비트코인이 중앙 권력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리와 일치를 하는데, 그렇지만 셰스먼은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끝내는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그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였을까? 셰스먼의 행동은 사토시가 보여준 행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토시는 위키리크스 사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타협을 선택을 했죠. 2010년 12월 위키리크스에 대한 비트코인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12월 5일 이메일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안 됩니다. 미국 정부에 덤벼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위키리크스에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이 호소문을 작성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유아기 상태의 베타 커뮤니티입니다. 당신은 주머니 속 잔돈보다 더 큰 돈을 만들지 못할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당신이 불러올 열기가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파괴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위키리크스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피해 비트코인을 기부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2011년 4월 16일 사라졌습니다. 위키리크스의 비트코인을 지원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상황에서 이런 관심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위키리크스가 말벌통을 걷어차고 이제 그 말 벌 때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잠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토시는 현실 속의 정치적 도전 앞에서 타협하고 물러나는 길을 택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사토시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할핀이나 레인 셰스먼이 사토시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그 정당성을 찾기가 좀 애매하죠. 할핀이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금융혁신이 아닌 기술을 통한 인류의 진보라는 더 큰 틀에서 바라봤고요. 그는 낙관주의적이고 또 그의 낙관주의는 비트코인의 핵심 정신, 즉 기술 혁신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꾼 사토시의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할피니와 더 닮았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4년 3월 7일인데 나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토시는 2014년 3월 7일 도리안 나카모토가 사토시라는 주장이 뉴스위크에 보도된 이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메일은 지금까지 사토시의 마지막 편지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7월 3일 사망한 레인 셰스먼이 남길 수 없는 기록이죠. 그러나 2014년 8월 18일 사망한 할피니가 루게릭병으로 고생하면서 이 메시지를 올렸다면 그것은 뭐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가 사망하기 한 5개월 전이니까 말이죠. 할피니가 사망한 이후에 호주 프로그래머 그레이그 라이터는 2016년 자신이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고, 사토시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레인 셰스먼보다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주기영 크립토컨터 CEO는
이런 다큐멘터리, HBO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역겹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흥미 위주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차후에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점점 더 크게 와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가라는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소개하는 쪽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신다면 격려하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